자, 경우의 수. 중2 과정이랑 크게 다른 거 없습니다. 유사한 내용입니다. 자, 경우의 수 문제가 중학교 때 풀어봤잖아? 어땠니? 살짝 어려웠었어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 어려운 학생이 있고 매우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고 매우는 아니고 그냥 괜찮다는 학생이 있어. 뭐 때문일까?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생각이 달라. 모의고사 국어 실력에 따라 결정납니다. 모의고사 수학 실력에 따라 결정나는 게 아니야. 모의고사 국어 실력에 따라 결정나는 거야. 수학이요? 아니 이거 경우의 수 문제가 어떤 애는 전 경우의 수 못하겠어요 한 애도 있고 어떤 애는 그냥 할만한데 느끼는 애가 있다고. 수학에서 할만한데 느끼는 애는 수학 전체에서 이게 제일 쉬워 내용 중에. 근데 어렵게 느껴지는 애들은 수학 전체에서 이게 제일 어려워. 자, 극과 극이야 이건. 나는 당연히 부자의 학생이었고 너희가 전자같이 오셔야지. 나도 몰라. 예. 왜 웃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가 잘 풀어야 되니까 잘 풀려면 어떻게 될까? 천천히 잘 풀려봐야. 뭐 천천히 풀어. 천천히 풀면 시간이 모자란데. 유형을 다 외워. 유형별로 풀이법 전부 다 암기합니다. 그럼 돼요. 어차피 그 유형이 몇 개 없어. 경우의 수는. 한 20가지 정도 나올 거거든? 다 외우세요. 빠짐없이. 그러면 다 풀립니다. 물론 괜찮은 학생은 굳이 그렇게 안 외워도 돼요. 그냥 글을 읽어야 되는 문제거든 이게. 그래서 국어에 따라서 좀 갈린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오늘 오면서 그 정승재 영상을 1시간짜리 너희도 검색하면 나올 거야. 어제 영상 하나 업로드 하셨더라고. 그래서 어떤 학교 가서 강의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 5가지 말을 사기시더라고. 어떤 요즘 수능 너희 6월달에 시험 치지? 6월 4일인가요? 자기 자신이 모의고사 치면 라이브 해설하는 게 자기가 없앴대. 다른 사람도 자기 덕분에 안 한대. 실제로 3월달에 이투스에 다른 쌤들도 다 라이브 해설 강의했거든. 수학생들. 그 나쁜 게 아니야. 라이브 해설 강의 나쁘니? 네 시험 치고 나서 문제보다 모르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궁금하잖아. 해설 강의 없으면 어떡해. 해설지도 없는데. 특히 6월 시험은. 다 올리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시던데. 특히 확통은 다 외워야 된다 이거. 경우의 수는 잘 안 되면 외우셔야 되고 수학을 외우는 거예요. 자, 합의 법칙 읽어보면 너무나도 다양한 얘기예요. 알지? 예? 이렇게 그런 거야? 손이 안 끼었어. 어떡해요? 자문도 이렇게 자는데 이렇게 자는 거 아니야? 드릴게요. 빨간 공 4개가 있고 노란 공 3개가 있대. 근데 빨간 공이랑 노란 공 중에 나온 경우의 수는 7가지래. 그래? 자, 맞니 이게? 아니요. 이해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저거 맞아? 왜 아니야? 왜냐하면 빨간색. 네? 저거 왜 7가지야? 이 의점표를 읽고 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 지금?
나 오늘 보낼 때인데. 처음 읽어봤어. 처음 읽었는데 이거 답 이상한 것 같은데? 보낼 때인데. 보낼 때 그 중에 한 개만 고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느끼기에 뭐가 생각할까? 주머니에서 나온 한개 꺼내고. 뭐가 사물 한개 가지고 전부 두개 꺼내는 거지. 빨강 또는 노란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나는 답이 이긴 것 같은데 이거? 네. 빨간 공이 서로 다르단 말이 없잖아. 네. 노란 공이 서로 다르단 말이 없잖아. 네. 같은지 다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기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내면 안 돼. 당연히 명확하게 올려줘야 되는 거야. 이거 이해가 이상한 거야. 자, 합의 법칙의 우리가 정의는 뭐냐면 뜻은 완료 시점이야. 이건 완료고 완료된 상황이고 얘는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야. 합의 법칙은. 무슨 말이면 그냥 이거 서로 다르게 생각할게. 노란 공을 꺼냈으면 끝난 거지. 빨간 공을 꺼냈으면 끝난 거지. 그냥 그 각각을 더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똑같은 상황에서 공 두 개를 꺼내. 공 두 개를 꺼낸다? 아니다. 노란 공 하나, 빨간 공 하나 꺼낸다. 이건 총 몇 가지니? 다 서로 다르다 하면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왜? 우리는 노란 공 하나, 빨간 공 하나를 총 두 개를 꺼내고 약속했잖아. 그럼 노란 공 하나 꺼낸다고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완료가 됐니? 안 됐지.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았으면 곱해야 돼. 완료되었으면 더하는 거야.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이게 그게 합의 법칙과 무배 법칙의 의미야. 되겠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고. 일단 이거를 문장을 읽으면서 이게 완료 시점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국어라고. 국어야 다. 국어 문제 푸는 거야. 자, 그래서 고등학교 좀 달라지는 게 공식이 좀 나온다. 너희는 수능에서도 이 확률 통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 외우셔야 됩니다. 참고로 수능에서는 확률 통계가 매우 쉽게 나옵니다. 이것도 나 설명을 할게요. 두 가지는 이제 설명할 건데, 경우의 수 문제는 우리의 목표는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세는 겁니다. 이게 목표야. 결론. 근데 막 답 경우가 한 350가지를 하자. 그럼 그걸 하나씩 다 셀 거야? 아니요. 그럼 그 한 문제 푸는데 시간 다 쓸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기준을 잡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해요. 어떤 거를 기준으로 잡을지에 따라서 문제 풀이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를 내가 기준으로 잡을지 생각을 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교 내신은 나도 어떨지 몰라. 근데 단 수능에서는 너희가 치는 학력평가도 난 몰라. 학력평가 선생님들 내니까 저만도 나거든. 수능에서는 확통을 쉽게 냅니다. 이 경우의 수라는 문제가 난도를 매우 높일 수 있거든. 왜 제일 어려운가 하냐. 난도를 높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너희도 못 풀지만 나도 못 풀어. 난 왜 못 풀까? 일어났다고 왜 또 앉아? 나는 수학적으로 타고나지 않아서 그래. 이 경우의 문제, 최고 난도 문제는 수학적으로 타고난 사람만 풀 수 있어. 그냥 딱 읽으면 이렇게 해야겠다. 매우 기발한 방법을 풀어내. 근데 우리는 수학적으로 타고나지 않았잖아. 못 풀어내. 그걸 듣고 이런 거네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처음 나온 유형이야. 고난도야. 못 풀어. 결론. 근데 수능은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 머리 좋은 사람 뽑는 시험 아니거든 실제로.
성실 안에 뽑으라는 거지. 그래서 수능에서 확통 관련은 그렇게 고난도를 안 내. 다른 단어는 고난도를 내지. 그거는 뭐 학교 시험 그렇게 어렵지 않네. 학교 시험 어렵지 않는 이유가 뭘까? 좀 다른 의미야. 학교 시험 어렵지 않는 이유는. 이제 학교 시험에 문제를 뺏겨내잖아. 살짝 조작을 하잖아. 조작하면 문제가 오류가 나버려. 진짜 확통. 수학 모든 단원에서 제일 문제 많이 나는 단원이 확통 이거야. 경우의 수. 함부로 못 건드려 학생들이 문제를. 그래서 그런 거다. 자,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요. 뭐가 막히냐? MPR permutation이라고 뭐 돼 있을 거 책에 서로 다른 게 중 알개를 나열하는 거. 일렬로 나열. 얘를 NPR이라 하죠. 일렬로 나열의 의미에는 순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되겠죠? 이게 중요한 거야. 순열은 순서 관계가 중요하다. 뭐하고? 계산 방법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R개를 순서대로 곱하면 돼요. 자, 위에 있는 팩토리얼이라는 게 나오는데 1까지 곱하라는 겁니다. 이건 NPN과 같은 거예요. 계승이라고 하는데 나도 그렇고 강사님들이나 선생님들 중에 이걸 계승이라고 부르는 사람 본 적 없어. 그냥 팩토리얼 하거든. 없는 대로 팩토리라고 N팩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 좋은 말이 있고 여기 나오시는 MP0는 1, 0팩은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이니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뒤에 쭉 넘어가서 조합을 설명하고 문제를 다 볼 거예요. 조합은 나오죠?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뽑기만 하면 돼. 그래서 NCR은 NPR에서 R팩을 나누면 됩니다. 복잡해 보여도 숫자로 나오면 계산은 편해요. 그런 거고 이건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순서를 고려하는 게 더 쉽다는 소리야. 뽑을 때. 그래서 그건 의미가 있다. 왜요? 너 왜야? 싫을 것 같아요. 죽어 뭐 죽어? 잠이 안 깨서 들어갔는데. 외워야 되는 공식이 요 공식은 외워야 됩니다. 계산의 편리성이에요. 뭐 밑에 공식도 외우면 좋긴 좋습니다. 이건 나중에 증명할 때만 쓰거든. 근데 뭐 딱히 뭐 계산할 때 쓰는 건 아니라서 그냥 그렇습니다. 분할과 분배. 자, 교과서에는 분할과 분배란 용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용어는 삭제됐어요. 단 이걸 써야 되는 문제는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N개가 있는데 얘를 P개, Q개, R개 이건 나눈대. 묶음을 짓는다는 소리예요. 그럴 때는 NCP하고 그럼 P개 나갔지? 그럼 N 빼기 P개 중에 2개 뽑고 그 다음에 또 나왔으니까 RCR. 만약에 두 수가 같으면 2팩으로 나눠야 되고 3개가 모두 같으면 3팩으로 나눠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로 있을 때가 편해요. 근데 분할이라는 말의 뜻이 뭐야? 뭐를 분할이라고 해? 나누는 게 분할이야? 그러면 파티션이라는데
파티션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아니, 그 회사 같은 데 가면 사무실 같은 데 책상이 이렇게 큰 게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앉을 거 아니야. 일하는 사람들이. 그럼 이 책상은 어떻게? 뭔가 칸막이 같은 거 설치하지. 이렇게. 맞니? 이 칸막이를 파티션이라 해. 무슨 말이냐? 전체를 나눠야 되고, 그 빈 공간 없이, 그 다음에 겹치는 그게 있으면 안 돼. 그걸 파티션이라고. 자, 그래, 분배는 분할한 거 나눠주면 돼요. 분배, 디바이드. 자, 문제를 보면서 얘기합시다. 앞에 A 스텝 잠시 볼게요. 와, 대단하다. 기억 차려야죠. 자, 6의 합이 4 또는 7. 자, 요건 하나 기억합시다. 두 개의 주사위 던졌을 때 합, 차는 외워야 돼요. 합이 나오는 건 이렇게 나오겠죠. 그때 경우의 수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다양한 소리겠지? 외워야 돼. 차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때 경우의 수는 6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되겠죠? 이건 뭐 6, 1, 1, 6일 거 아니냐? 이제 차가 오니까 얘는 6, 2, 2, 6, 5, 1, 1, 5겠지. 그래서 두 개씩 늘어나요. 저렇게. 0인 건 같으면 되니까 6가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보면 합이 4 또는 7, 합이 4 또는 7. 9가지 되겠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의 배수 또는 11의 배수. 5의 배수는 몇 개까지인데? 50까지. 그럼 5의 배수는 10개 있죠? 11의 배수는 4개 있겠죠? 공통 겹치는 게 55인데 없지? 14개.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3의 배수, 3일은 30, 13개. 13개 아닌데? 3일은 3, 16개. 7의 배수 7개. 공통은 2개 있죠? 21의 배수. 되겠니? 이렇게 하시면 된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부지점 A와 B 사이에는 6개의 버스 노선과 2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다. A에서 B로 갔다가 A로 온대. 갈 때는 버스를, 올 때는 지하철을. 그럼 갈 때 6가지, 올 때 2가지. 되겠죠? 갈 때와 올 때 모두 버스 타는 거 6 곱하기 6. 갈 때와 올 때 모두 지하철을 이용하는 거 2 곱하기. 되겠죠? 하시면 돼요. 어디 밤을 왜 센 거야?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첫 번째는 호유수는 1, 3, 5니까 3가지. 두 번째는 4의 약수, 4의 약수는 1, 2, 4죠? 3가지. 9가지 하시면 되겠죠. 3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로가 있습니다.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할 때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A에서 C로 가는 경우가 A, B, C로 갈 수도 있고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죠. 거쳐서 갈 때는 6가지. 그 다음에 한 번에 갈 때는 1가지. 또 있니? 있어.
이게 문제가 뭐한 것 같은데? 최단거리 안 가도 되잖아. A, B 하고 이렇게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가능하잖아 이거 두 개가. 왜냐면 이 말 때문에. 맞네. 한 번 지나간 지점이네. 그럼 이건 빼야지. 한 번 지나간 길을 다시 안 지난다면 이거 추가해야 돼.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산, 순열 계산. 자, 6P3은 6 곱하기 5 곱하기 4겠죠? 그래서 120. 4P4는 4 팩토리얼 24. 이거는 1이라 있고 5P는 5, 3팩은 6. 그래서 30. 자, 순열 계산. 순열이든 조합이든 어떤 그 계산이 있으면 웬만한 순열 조합 수 계산은 3초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이걸 7P3 이런 거 나왔는데 7P3? 어떻게 하더라? 이러고서 끝이에요, 그 시험. 그냥 거의 암기 상태로 나와야 돼. 7P3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210 이런 식으로 바로 나와야 돼. 그냥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MP2는 30, 6이겠죠. 5PR은 60, 5P3이네요. 그 다음에 얘는 7팩, 4팩, 그럼 R은 3이죠. 그 다음에 NPN은 125입니다. 이것도 별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하는 것처럼 나오셔야 됩니다. 연습해야 되는 거야. 단순 계산이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요, 문제가. 하다 보면 숫자가 외워져.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를 뭐 자방정식에 세워서 뭐 풀고 아니야. 이거 1048번 8명의 학생 중에서 1명 부회장 1명, 총 1명 한 8 곱하기 7 곱하기 6이겠죠. 뭐 중학교 때 한 거죠. 5장이 있는데 세 자리 자연수 만든다. 세 자리 자연수 5 곱하기 4 곱하기 3 되겠죠. 짝수면 1의 자리가 2 또는 4야 돼서 1의 자리 먼저 결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1의 자리 한 장 썼잖아? 그럼 여기 네 자리 올 수 있죠? 그럼 여기 세 자리 올 수 있겠죠? 쓰면 된다. 자, 모든 경우의 수 4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1 A가 맨 뒤에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이웃하는 거 나오는데 처음으로 이웃은 이웃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보면 됩니다. 되겠니?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B와 C가 한 묶음이다. 그럼 A와 D가 있으니까 총 3가지죠. 3팩. 얘네가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 그래서 12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 쪽 A 스텝. 자, 9C2 얘는 98 나누기 2 36이고요. 10C7은 7팩 계산하기 귀찮잖아? 그래서 이걸 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10C3이니까 34, 120. 그 다음에 5C0은 1이고 4C4도 1입니다. 이거는. 되겠죠? 이건 기억을 하셔야 되고 NC3은 56 이거 그러면 8이겠네요? 8 나올 거고 얘는 2 곱하면 156 156이면 뭐야? 뭐랑 곱한 거야?
12, 13인가? 12 곱하기 13은 150인가? 맞네요. 그래서 n이 6이겠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NC4랑 NC6이랑 같아야 된다? 그러면 얘를 바꿔주면 돼요. 이런 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 빼기 6이 4가 돼야 되니까 n은 10이겠네요. 얘도 r이랑 r 빼기 3이 같을 수 없으니까 77 빼기 r. 그럼 이거 매일 방정식 풀면 방정식 풀면 9가 나오시겠죠. 되겠니? 이번 기말고사에서 어쨌건 이 경우의 수에서 시간을 많이 줄여야 돼요. 여기 시간 많이 잡아먹으면 기말고사 시간 모자라요. 서로 다른 9개의 과자 중에서 6개를 고르는 거 9C 6, 그럼 9C 3이고 3, 4, 12, 84죠?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악수를 한다는 건 2명이서 하는 거지? 그래서 두 명을 뽑으면 돼요, 악수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네 명의 남학생과 3명의 여학생 중에 3명의 학생, 총 학생의 수는 7명이죠. 그래서 73이고요. 남학생 2명과 여학생 1명. 그러면 남학생 2명과 여학생 1명.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된다. 자, 7개 책이 있는데 4권을 뽑는데, 근데 A가 포함된대. 그러면 A를 먼저 뽑으면 되지. 그럼 남은 게 몇 권이야? 6권이죠. 6권 중에 우리는 3권을 더 뽑으면 돼. 아니, 생각을 하면 돼, 생각을. A가 포함되지 않으면 A는 버리고, 남은 6권 중에 4권 뽑으면 되겠지. 되겠죠? A는 포함되고 B는 포함되지 않는 거. A는 뽑고 B는 버려. 그럼 남은 게 5권이죠? 5권 중에 3권 더 뽑으면 되죠. 남자 4명과 여자 5명 중에 4명의 대표를 뽑는데 적어도 남자 1명. 경우의 수에서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여사건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사건이 뭔지 알아? 나머지야, 나머지. 나눗셈 나머지 말고 남은 부분이라는데 남을 여자라서 그러니까 전체에서 아닌 걸 빼는 거야. 이거 여사건을 이용한다거든. 아닌 게 여사건. 그러니까 내가 직접 못 구할 때, 직접 구하기 힘들 때 그게 아닌 걸 빼겠다. 그런 풀이 방법이에요. 이게 고1 때는, 중학교 때나 고1 때는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사건으로 풀면 좋아요 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그 확통에서 중복조합 이게 깨지거든? 중복조합 문제에서 적어도라면 여사건에서 큰일 나. 그럼 완전 돌아가야 돼. 바로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사건은 단어가 주는 게 아니야. 해결책이. 얘는 단어가 힌트가 아니야. 그럼 뭐가 힘들까? 무슨 단어 보면 여사건 떠올려야 돼. 그건 개소리야. 그런 거 없어. 확통 문제에서, 경우에서 문제는. 그냥 항상 고려해야 돼. 항상 내가 직접 풀기 힘들면 여사건이 아니까 고민하고 있어야 돼. 바꿀 수 있어, 항상. 어떤 단어 없어 여사건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단어에 집착하는 게 아니야. 항상 생각하고 있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자, 남자 1명이 포함 안 되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전체가 9C4인데
전부 다 여자 다 뽑는 거 빼. 54. 되겠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전체 1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위에 6개의 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어차피 겹치는 게 없겠죠? 62가 되겠죠. 분할과 분배. 사탕 9개 있는데 2개, 3개, 4개. 그럼 큰 것부터 하는 게 좋아요. 되겠죠? 근데 이거는 95. 되죠? 요거 2개 숫자 같죠? 그래서 200%. 3개 치기면 93, 63, 33. 3개의 숫자 같지? 그럼 300%. 되겠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식 외우는 방식이에요. 자, 1014번. 얘는 10C4, 6C3, 3C3. 숫자 같은 게 2개 있죠? 200분의 1 하시고, 몇 명한테 다시 나누어 주래? 3명. 그럼 300을 곱해요. 이게 계산 방식입니다. 공식 정확히 외우시고 쓸 수 있으셔야 되고, 당연히 처음에 어려워. 나 이제 루에스 때 다 풀어줬는데, 처음에 연습할 때는 지금 이렇게 곱하잖아, 내가 계속. 곱하거나 나누는 것밖에 없거든, 이거. 그러면 내가 밑에 내가 이걸 왜 곱하고 있는지 적어. 지금 이거 왜 곱했어? 10명 중에 4명한테. 그러니까 4명 이렇게 적는 거야. 나눠준다. 3명 나눠주고. 3명 나눠주고. 이 2팩은 여기서 나온 거죠? 맞니? 그럼 이게 다시 3명. 맞아요? 아, 이거 4명이 아니라 4개 분배시켜. 4개 묻는 거 3개. 이거 적어. 왜 적을 안 하냐면 내가 만약 문제부터 틀렸어. 그럼 해설집 봐야 될 거잖아? 비교해야 되니까. 근데 경우의 수 문제는 해설집 봐도 잘 내가 원서 틀린지 잘 몰라. 좀 적어놔야 아 내가 여기서 실수했네 알 수 있어. 그 틀림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적어놓는 게 훨씬 낫다. 처음 연습하실 때는. 처음에 연습한다기보다는 지금 고1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자, 그럼 이제 비스트 본격적으로 봅시다. 운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 아까 5가 되려면 4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10이 되려면 3가지였어요. 7가지인 거고. 물론 이거 적어도 돼요. 1, 4, 2, 3, 3, 2, 4, 2, 3, 4, 6, 5, 5. 이렇게 되겠죠? 되겠니? 그래서 7가지 적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기수. 자, 이런 거는 개수가 큰 놈부터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되겠죠? 지금 Z 앞에 3이지? Z부터 결정하세요. 자, Z가 1, Z가 2, Z가 3, Z가 4, Z가 5. 이건 안 될 거고. Z가 1이면 X 더하기 2Y가 17이죠? 그럼 Y가 크지? Y부터 결정하면 돼. Y 들어갈 수 있는 수가 1부터 어디까지? 8까지 들어갈 수 있죠. 맞나요? Y 결정은 X 결정이니까 8가지. Z가 2면 X 더하기 2Y가 14죠. 그럼 Y 1부터 얼마까지 들어가죠? 7은 안 돼. 7은 걔가 안 되잖아. 그래서 6까지니까 6가지. X 더하기 2Y가 11. 11이면 5가지죠. X 더하기 2Y가 8이면 3가지. Y가 5면은
오면은 1, 2 두 가지죠. 그래서 5, 10, 16, 24 이렇게 되겠죠. 되겠니? 이거 뭐 구하라면 애들 막 순서상 조건 앉아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1081번 같은 문제는 나는 내면 안 된다 생각해. 왜 그럴까? 거기 또 공식 배우거든. 딸깍하면 풀리거든? 어디다고 내면 안 별로. 자, 약수. 너한테 약수란 말이 나오면 뭐 떠올리니? 죽었어. 손수분해 떠올려야 돼요. 이거 무조건이에요. 거의 90% 이상의 확률이에요. 왜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약수 배우고 중학교 때 배울 때 갑자기 손수분해 분해를 배우고 약수 배우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공식이 나옵니다. 일단은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죠? 물론 양의 약수입니다. 소인수분들의 지수 더하기 1들의 곱이죠.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되겠니?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은 1부터 뭐 이렇게 곱하라는 건데 내가 쓰기가 힘드니까 그냥 수학적으로 표기를 할게요. n은 p1에 q1, p2에 q2, p3에 q3, pi에 qi를 합시다. p1, p2들은 pi는 서로 다른 소수고 q1, q2는 QI는 자연수입니다. 그렇죠. 소인수분 했다는 소리예요, 그냥. 그럴 때 약수의 개수는 Q1 더하기 1, Q2 더하기 1, QI 더하기 1입니다. 되겠죠? 약수의 총합은 (1) 더하기 P1 더하기 P1의 제곱 더하기 따다다다 P1의 Q1 곱하기 1 더하기 P2 더하기 P2의 Q2 곱하기 1 더하기 PI 더하기 PI의 제곱 더하기 PI의 QI. 공식을 쓰는 게 좀 복잡해서 그렇지 숫자로는 편해요. 계산점보다. 어쨌든 실제로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겁니다. 기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약수의 개수를 왜 이렇게 구하는 건데? 원래 저 밑에 있는 거거든? 얘를 하나 뜰게요. 96을 합시다. 96을 전수분해 하시면 이해죠? 그러면 약수란 게 뭐냐면 곱하면 약수지. 되겠지. 지금 두 개짜리니까 두 개만 하고 만약 7 있으면 여기 또 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약수가 구성이 되어서 여기 1이 더해지잖아. 그래서 1을 더하기 개수가 나오고 이거 곱해서 더한다는 총합은 이걸 곱해서 다 더하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겠다. 되겠니? 요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1083번부터 바로 그냥 공식 외워서 못 풀게 돼 있거든. 자, 10의 자리 숫자가 8의 양의 약수인 두 자리 자리 숫자. 아, 이건 약수랑 상관없네. 어쨌건 계산합시다. 짝수의 개수는 그럼 10의 자리 숫자 1, 2, 4, 8이란 거지. 짝수는 어차피 뭐야? 여기 뭐가 와야 돼? 0, 2, 4, 6, 8 아니니? 맞아요? 총 몇 가지다? 4 곱하기 5가지인가요? 되겠죠? 0, 2, 4, 6, 8 5가지 아니? 그래서 20가지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 된다. 약수 그게 아니네? 옆에 있었구나. 약수 교수 옆에 있어요. 보시면 되고 72번 72의 약수의 개수 120의 약수의 개수 72는 얘고요 120은 8이니까 이것을 재고 그 다음에 6, 5 이렇게 되겠죠? 6이고 아닌데 4 곱하기 30 이니까 4 15 맞네? 오케이. 자 그러면 따라서 A는 4, 3, 12 B는 4 곱하기 2 곱하기니까 16 되겠죠? 소인수 분해해서 물론 고등학생이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진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애초에 암산이 안 되면 그냥 바로 뭐로 나눠야 돼? 8 이렇게 나눠야 돼. 자, 지불 방법과 금액. 솔직히 난 이런 문제 없어져야 된다 생각하거든. 아마 쌤 또 뒤에 보면 나올 건데 사전식 배열이랑 지불 금액 방법. 이 두 종류의 경우의 수 문제는 난 삭제돼야 된다 생각하거든. 사전식 배열이라는 게 뭔지 알아? 나? 경우의 수 처음 배우는 거야? 근데 뭐야? 왜 몰라? 이거 뭐 D, F, B, C, A, A, B, C, D, A, B, C, D, E, F지? A, B, C, D. 6개로 문자를 만들 때 D, F, B, C, A는 사전식 배열로 몇 번째에 옵니까? 라는 거. 그럼 문제 나와? 그럼 1학기 때 경우의 수 들어간 학교가 있거든? 내더라고 학교에. 내가 물어봤지. 쌤 나이 많니? 그렇구나. 그렇지. 네가 태어나서 종이로 된 영어 사전 본 적이 있니? 두꺼운 거? 없지. 그래, 애들은 사전식 배열이 뭔지 잘 몰라 지금. 근데 이게 나 때는 당연히 오는 단어가 나왔어. 그럼 뭐 했겠어? 그 종이 사전 찾아봤지. 나 사전, 그러니까 국어 사전, 영어 사전 무조건 들고 다니겠어. 학교에서. 너는 안 쓰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 고3쯤 됐을 때 그 전자사전이라는 게 나왔거든? 전자사전 혹시 본 적 있어? 그 뭐랑 비슷하게 생겼냐면 닌텐도 DS 본 적 있어? 3DS? 그냥 똑같이 생겼어. 안에 사전 있는 거야. 옆에 가면에. 그 나왔을 때 우와 그랬는데 어쨌건. 근데 이제 너희는 사전 영어 단어 보면 어떡해? 핸드폰에 검색하잖아. 핸드폰에 찍으면 나오잖아 요즘은 그냥. 근데 이런 거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뭐 100원짜리 동전 너 돈 들고 다니니? 카드 쓰잖아. 까놓고 말해서. 뭔 지불 금액이고 방법이야. 그냥 띵 나오는 카드. 이거잖아. 삼성페이 할 거지. 뭐 무슨 이걸 해. 나는 좀 트레이드도 좀 없어지면 좋겠어. 아니, 의미가 없잖아. 실생활인데. 어차피 뭐 해야지 뭐. 수치처럼 나오니까. 자. 지불 금액과 방법이 좀 다르거든? 내가 100원을 낸다 해도 100원짜리 한 개를 낼 수도 있고 50원짜리 두 개를 낼 수도 있고
50원짜리 한 개가 10원짜리 5개 낼 수도 있고 10원짜리 10개 낼 수 있지. 그러니까 어쨌든 총 몇 가지야? 3가지죠? 아, 4가지네, 4가지. 4가지가 나와요. 그 말은 지불 방법의 수가 금액의 수보다 많다는 거지. 똑같은 돈 내도. 그래서 금액은 간단해. 금액은 가지고 있는 화폐 종류의 개수들의 개수마다 1을 더해서 곱하고 그 곱한 값에서 1을 뺀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내가 문제를 보면서 얘기할게. 100원 한 개 있고 50원 3개 있고 10원 2개 있죠? 그럼 100원은 한 개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지. 그래서 100원을 내는 방법은 2가지야. 50원은 3개가 있지 지금. 그럼 아예 안 내도 되고 1개 내도 되고 2개 내도 되고 3개 내도 되지. 그러니까 총 가지수 몇 가지? 4가지라고. 10원도 마찬가지로 그 의미로 3가지겠죠. 다 곱하면 24가지지? 네, 전부 다 안 내도 되니? 이렇게 하면 많이 쓰네. 빵원은 지불이 아니지. 아무도 안 한 거잖아. 그 전체 1을 빼야 돼. 그래서 24에서 1을 뺀 23가지가 A라고 할 수 있죠. 되겠니? 근데 방법은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금액은 어떻게 구하냐? 지금 10원짜리 2개는 50원에 못 만들지. 근데 50원 3개로는 100원 만들 수 있지. 그러면 큰 돈을 깨면 돼. 큰 돈을 작은 돈을 어떻게 한다? 환전하면 돼. 겹치는. 그거 똑같이 하면 돼. 그럼 무슨 말이 되냐? 100원이 큰 거니까 100원을 50원 바꾸면 2개가 생기죠? 그럼 50원 5개와 10원 3개로 계산하면 돼. 뭐 2개? 되겠니? 그럼 6, 3, 7, 8이죠? 1 빼니까 17. 되겠니?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외워야 돼, 그냥. 실생활에서 할 일도 없는 거고, 이거는. 몇 분짜리인지 알아? 어? 뭐라고? 세수하고 와. 30분 잤어요. 세수하고 오세요. 어? 빨리 세수하고 와. 세수하고 와. 뜨거 하지 마, 빨리 세수하고 와. 가. 빨리 일어나. 빨리. 자,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한 번 지나가는 데는 안 간대. 바로 못 가네? 언제 맞히죠? 응? 나 세수하고 와. 언제 맞히지 하지 말고.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4가지 곱하기 2가지. 얘는 3가지 곱하기 4가지. 가리고 되겠죠? 자, 채색. 채색이 또 어려워요. 채색은 인접한 영역이 많은 것부터 하는 거야. 요즘 유튜브 보니까 이거 막 공식 나오더라고. 그 대학교 과정에서 이산수학 내용 들고 와가지고
그런 거 안 외워도 돼. 나도 그거 안 외우고 있어. 나 대학교 때 배운 거 기억도 안 나는데. 쓸데없는 그런 거 외우지 말고. 나 교과에 많이 쓰잖아? 근데 그건 너무 쓸데없는 것 같아. 채색 방식 외우는 거. 자, 보시면 세 개, 5가지네. 얘가 제일 인접한 게 많죠? 그래서 그 다음 얘네 2개지? 그럼 4, 3. 그러면 B라는 놈은 얘랑 얘만 다르면 되죠? 그럼 3가지. E라는 놈도 얘랑 얘만 다르면 되지? 3가지. 그래서 60, 180, 540이겠죠. 정신이 좀 드니? 안 드니? 왜? 영어는 어떻게 하려고? 영어냐. 응? 그래. 뭐야? 수영도. 수영도를 이용한다는 말은 이 수영도랑 좀 중요한데 경우의 수에서 수영도가 뭔지 아니? 그 짝대기 듣는 거야? 뭐 1번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짝대기 쭉 하는 거 수영도는 모든 경우의 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풀이 방법이에요. 그럼 어때? 매우 좋은 거 아니야? 모든 걸 다 풀 수 있어. 경우의 수 단원을. 근데 내가 아마 시험 대비하면서 한 번도 안 쓸 거야. 이 좋은 걸 왜 안 쓸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함정이 있어. 이걸 쓴다는 건 나는 아무 생각이 없으랑 똑같은 말이야. 무지성을 알아야겠다, 진짜 이게. 물론 경우에 수원들 기술면서 규칙적으로 좀 중복되면 빠지게 하고 할 수 있거든? 그것보다는 딴 게 더 나아. 그럼 이거는 최후의 방법이거든? 결론은 최후의 방법이야, 수영도는. 보통 학교 고요과제에서 써야 되는 문제가 이 문제인데, 그 자기 자신한테 안 묻는 거? 이걸 나는 계속 교란순을 외우라거든? 교란순을 공식을 외우면 돼.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결론을 외워. 그게 제일 나아. 답 그거든. 4개를 자기 자신한테 배치하는 방법은 9가지야. 3개는 2가지, 4개는 9가지, 5개 24가지거든? 왜 그런지 보여줄게. 1, 2, 3, 4를 자기한테 배치하지 말아야지. 1.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뭐야? 2, 3, 4지. 2를 하면 3, 4가 있고 2는 여기 오면 그럼 1, 3, 4가 오겠죠. 그럼 1 자리 다음에는 4, 3이 되고 이거 얘들이 세 번째 자리 3로 만든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 3가지가 나왔지. 그럼 여기 자동으로 3가지고 여기도 3가지야. 그래서 3, 3, 3에서 9가지라고. 결론을 외우면 되나? 시험 때 이거 왜 그리고 있을 거야? 어차피 4개 나라 할 것밖에 안 나와. 외우면 된다. 신뢰의 수. 이거 맞춰야지. 마치자. 저기 가. 집에서 지금 잤다가. 집에 가서 잤다 가라고. 이제 푸시고 집에 가서. 내가 예전에는 자면 팼는데 요새는 윤도영 쌤 정책을 받아들이고 있어. 대치동 쌤들 중에 딴 쌤들은 한서울 쌤 자면 뭐랄까 그냥 무조건 그 날은 끝이거든. 오지만 해. 윤도영 쌤은 본인 어릴 때, 나 존경하는 과학쌤, 본인 어릴 때
잠이 너무 많이 왔대. 그래서 잠이 오는 수업 시간에 옆에 있는 조용히 해라 한대. 내가 자니까. 너무 멋있다. 세 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5개 3개를 뽑지? 물론 이거 오피사가 바로 써도 되고 개수가 다르면 만약에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 아주 같은 말이긴 한데 근데 이게 더 너한테 실제 문제부터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 한 번에 처리하는 것보다 뽑고 나열하라 이렇게 하는 게 나아. 그래서 어쨌건 이거니까 5, 4, 20, 60까지 되겠죠? 지금 영어 학원에 가서 거기에 있는 쇼파이브랑 쪽잠을 자야겠어요. 응, 알아서 하세요. 선생님이랑 교수님. 1학년 3명, 2학년 4명을 이렇게 1학년 이웃 할때 내가 한 묶음을 다 했지? 그럼 3명, 4명 그럼 총 몇 가지예요? 5개죠? 500 하시고 얘네 자리 바꾸는 거 되겠니? 그래서 720까지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탑니다. 양 끝에 여학생 온대. 그럼 여학생 먼저 배치하면 되죠? 4P 남은 여학생 2명하고 남학생 3명, 5명 되겠죠? 시험에서 왜 이 부분에서 시간 줄여야 되는지 알겠니? 모르겠어. 계산이 다 한 줄이야 진짜 영어 연습 파트가. 딱 떠오르면 바로바로 풀 수 있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 모음이 I, O죠? 그래서 모음 표시하면 I, E. I, E밖에 없나? 이거밖에 없네? 그럼 전체에서 양쪽 끝에 자음 오는 거 빼면 되겠죠? 자음이 4개. 되겠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괜찮아. 얘도 뭐야? 어... 3의 배수 특징이 뭐야? 삼의 배수 몰라? 이거 안 되는데? 3의 배수 특징 몰라? 그럼 2의 배수, 뭐 4의 배수, 5의 배수 이런 거 특징 있잖아. 맞지? 3의 배수 특징이 있어. 뭘까? 외워야 돼. 자리수야 하고 3의 배수야. 되겠니? 무슨 말이냐면 이런 수가 있다 하자. 어떻게 읽어야 돼? 7,354만 2,500 아닌데 7억 3,542만 5,214가 있어. 얘가 3의 배수일까요? 아닐까요? 그 판단할 때 3을 나눠야 되잖아? 그럼 짜증나잖아. 이걸 다 더해. 10, 15, 19, 21, 26, 28, 29, 33이지? 33, 3의 배수지? 그럼 3의 배수야. 33, 9의 배수는 아니지? 그럼 9의 배수는 아니야. 3의 배수랑 9의 배수 이렇게 하면 돼. 자릿수 합이 3의 배수라고 외워야 돼. 증명은 몰라도 돼. 귀찮은 증명이라서. 자,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뽑는 걸 먼저 생각하면 돼. 근데 0이 또 중요하거든, 저기서. 0을 쓰면은 순서상을 먼저 찾으라는 거고. 그러면 내가 숫자를 좀 분류할게. 0, 3하고 그 다음에 1, 4하고 얘가 따로 있고
각 자리 수압이 3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로 기준한 거야. 3의 배수, 3은 나머지 1, 나머지 2.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3장을 뽑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여기서 3장을 동시에 뽑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서 한 장, 여기서 한 장, 여기서 한 장. 아, 그렇구나. 그럼 저 케이스가 2는 반드시 뽑아야 되고. 이게 있고 이게 있다는 거 알겠니? 그럼 얘는 아무 때나 배열하면 되니까 3팩 6가지죠. 얘도 아무 때나 배열하면 되니까 6가지죠. 근데 얘는 0이 앞에 못 오지. 그래서 4가지. 되겠니? 그래서 총 20가지가 되겠죠. 할 수 있겠니? 그다음에 사전식 배열 있네.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학교 젊은 쌤들 이거 안 하거든. 너희 학교 수업하면 하고 안 하면 하지 마 이거. 그냥 넘어갈게. 아무 의미 없어 진짜. MPR은 360, NCR은 15일 때 N 더하기 R을 구하시오. 그럼 NCR은 그러니까 내가 MPR에서 R팩을 한다 했잖아. 그럼 얘가 360이고 얘가 15니까 24가 들어왔다는 거죠. 맞니? 그래서 R이 4야. R이 4니까 얘는 6이겠네요. 6P4 맞죠. 계산을 잘 하시면 되고 숫자가 거의 외워야 돼. 나오는 숫자들. 증명 몰라도 되고 증명도 학교에서 설명하면 하시는 거고 지금은 증명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의사 7명과 간호사 6명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 이겠죠? 더 하시면 되고 얘 포함한 12명의 아카펠라가 있는데 5명을 뽑는데 회원이랑 민주 모두 뽑는 그럼 회원이랑 민주 뽑으면 되잖아. 그럼 남은 게 몇 명이야? 10명이지. 10명 중에 3명 더 뽑으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 남자 6명, 여자 6명이 있습니다. 4명을 뽑는데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1명씩 뽑으면 되는 거? 그럼 총 12명인데 남자만 뽑는 거, 여자만 뽑는 거 빼면 되겠죠? 겹치는 거 없는 것 같고 어린이 5명, 어른 5명과 어린이 6명 중에 1명, 2명을 뽑아서 나열합니다. 그럼 5C1 곱하기 6C2 총 3명 뽑혔죠? 3명을 나열하세요. 이런 것 때문에 조합을 먼저 하는 게 더 편해. 한 평면에 있는 서로 다른 5개 중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이 있지 않을 때 주어진 점에서 만드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그럼 어쨌든 5C 아니겠니? 되겠죠? 점 2개 선택하면 직선 되는 거잖아? 겹치지 않으니까. 다각형의 개수.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어쨌든 점 3개 선택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 빼면 되겠죠? 안 되는 거는 일직선 위에 있는 점을 선택하면 안 되지. 4C, 3. 그게 몇 가지야? 하나, 둘, 3가지죠? 되겠니? 여기 있는 점 4개 중에 선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또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점에서 선택하면 안 되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시죠? 그래서 3을 곱하면 되는 거죠.
내가 보자마자 문제 풀 수 있는 거는 난 다 외우고 있어. 일직선 상 빼야 돼. 뭐 이런 거.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때 내가 말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수학 잘하려면, 그, 개념을 잘 알면 문제가 풀리니? 어느 정도 풀리겠지? 개념을 남한테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잘 풀리니? 개념을 다 증명할 수 있으면 잘 풀리니?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돼. 무슨 개념이 뭐다 라는 정도. 근데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어느 문제에 무슨 개념을 적용해야 될지. 그럼 매칭하는 훈련이 수학 문제 푸는 거야. 나는 예전부터 강사 현재 12년쯤 됐으니까 그때부터 그때 처음 강사할 때 나도 개념이 중요하다 생각했어. 한 2, 3년 지나고 나서는 아닌 것 같은데 의심을 엄청 많이 했거든. 그러다가 확신을 가진 계기가 있어. 개념은 진짜 안 중요하구나. 유튜브에 치면 나와. 이게 프로그램 이름이거든. 이렇게 치면 나올 거야. 아마 그 짧은 영상이 전체 영상 너무 기니까 우리 유튜브 출연을 했죠. MBC 산 거거든. 5명을 초대했어요. 그때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 카이스트 교수님 한 분하고 아마 연구원 한 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충북대 수학과 교수님,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 타이틀 가지신 분 있거든. 그 사람도 연구원이야. 이과 연구원이겠지. 5명이 있었어. 수능을 풀게 했어. 시간 100분 재고. 자, 요 조건에 다 부합하지, 이 사람들은. 고등학교 경험 다 할 거 아니야, 수학. 다 만족 설명할 수 있잖아, 교수인데. 다 증명 가능하거든? 개념은 나보다 훨씬 완벽하죠. 수능 인간 강사보다 더 완벽하실 거야. 당연하지. 몇 점 나왔을까? 문제 풀 때 평소 문제 풀 때 고민도 엄청 오래 하죠. 맞겠지? 고민 오래 하실 거 아니야. 나 해설지 무조건 보라 하거든? 이분은 해설지 안 볼걸? 몇 점 나왔을까? 이분은 취미가 수능 문제 푸는 게 취미래. 그래서 97점이 나왔어. 한 문제 계산 실수해서. 나머지가 몇 점 나왔을까? 대충 찍어봐. 몇 점 나왔을 것 같아? 수학과 교수야. 선생님보다 교수가 더 수학 잘하는 거 알지? 한 명도 50점을 못 넘었어. 네가 모의고사 쳐도 50점 넘잖아. 50점 못 넘었다고 한 명도. 단 한 명도 여기서.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이거. 오래 고민한 점수 아니야. 뭐 오래 고민하면 점수 올라. 오래 고민하면 뭐야? 그 오래 고민하면 막 시간 버린 거야. 바로 그만해서 진짜. 그냥 시험이라는 게 어쨌든 어느 날 친다잖아. 그 날까지 너가 됐든 뭐 은유가 됐든 옆에 짝꿍이 됐건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어. 맞지? 그 시간 안에 뭐 어떤 잠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결론 전체 시간 똑같잖아. 그 시간 안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했냐. 바로 그 말해서. 나 문 잡고 1시간씩 붙잡고 있어. 어제는 1시간 안 붙잡고 한 2, 3분 생각보다 살짝 해설지 봤어. 그러고 푼 다음에 내가 해설지 참고한 부분 왜 못 떠올렸지? 그걸 고민하더라.
누가 효율 있겠니? 그 중에. 그 후자 아니겠어? 내 혼자 이걸 다 알아냈어. 내 혼자 알아내야 돼? 아니잖아. 내 혼자 알아낼 거면 강의 들을 필요 없어. 남들 강의도. 문제풀이 영상 볼 필요 없어. 내 혼자 알아낼 건데 못 만다고. 해설지 보는 거랑 강의 보는 게 다른 게 아니야. 결론적으로 하면. 해설지 보는 거랑 쌤한테 질문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야. 원래. 그리고 원하는 목적은 똑같은 거거든. 나한테. 해설지 그냥 전체 주수 읽는 게 문제인 거야. 필요하면 참고하고 약간 효율성 엄청 중요해.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교수님들은 당연히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어떤 논문을 쓰잖아. 몇 월 며칠까지 논문 내세우러 하니? 안 해. 그냥 내가 이게 연구가 완료됐어 안 되는 거야. 물론 대학에서 압박을 줄 때도 있어.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한 리밋이 있는 건 아니야. 뭐 어떤 수학 난제를 해결하는데 몇 년도까지 풀어 이런 거 아니잖아. 지가 좋아서 지가 아니지? 교수님이 좋아서 푸는 거잖아. 그런 거랑 우리가 시험 완전 다른 입장이야. 내가 나중에 커서 뭐 수학할 거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거 아니니까 최대한 효율성 있게 된다. 특히 경우의 문제는 진짜 되게 심각하거든. 무조건 외워서 풀어야 돼. 거의 웬만하면 유형은.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이 있으면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어야 되지. 가로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지. 세로도 2개 있으면 되지. 그럼 2개씩 뽑으면 돼.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2개 뽑고 하나, 둘, 셋, 4개 중에 2개 뽑아라. 되겠니? 그러면 평행사변을 만들어진다. 계산 속도도 엄청 중요해요. 영어의 수에서는. 배감귤사가 6개가 있대. 빈 바구니가 없도록 나누어 담는데, 그럼 과일을 3개, 2개, 1개로 분해해야 되지. 근데 그것도 있지. 납득되니? 뭐고? 이해줘? 얘는 2개 생겼고, 되겠니? 다 더하면 돼.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배열하시면 된다. 얘는 얘는 더 쉽네. 7C3, 4C3, 1C1, 600분의 1 되겠죠? 마지막인가? 대진표. 또 어려워. 대진표 어려워. 근데 꼭 교과서 연습문제 있어. 이게. 자, 6명이 대진표를 만듭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가 어렵냐면, 6번 학생이 있어. 내가 첫 번째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랑 이렇게 배열하는 거랑 또 하나 더 써볼까? 지금 노란색, 주황색, 보라색이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같은 거지. 붙는 건 똑같은 거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 그러면 어쨌든 부전승 올라가는 데 정해야 되고, 맞니? 맨 밑에서 출발해서 정하면 되지. 일단 요게 요쪽을 A죠. 요쪽 B 라이트를 하자. 그럼 3명씩 묶으면 되죠. 근데 어차피 내가 조만 짠 거지 여기 간지 여기 상관없잖아. 얘네들은 200분에 나눴어. 그럼 3명씩 나눈 것 중에 이제 이쪽에 A 조에 1, 2, 3 이거 왔고요. 4, 5, 6 왔다 치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부전승 하려면 3명, 여기서 3명 중에 1명, 부전승 하려면 문제 3명 중에 1명 하면 되지.
이러시면 되겠죠. 되겠니? 이게 꽤 어려워. 나도 이거 어려운지 알아. 진짜 시험 이해가 안 되면 6명, 7명, 8명, 9명, 10명 대시니까 외워 숫자를. 난 안 외우고 있거든 소중해서. 난 할 때마다 계산하는데 진짜 안 되겠으면 그냥 외우면 되나. 어차피 6명부터 10명까지밖에 안 나와 시험. 당연하지 않겠어? 일단 외워도 된다. 알겠죠? 여기 써서 주긴 줄 건데. 그러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뒤에 장르 보충해야 돼서 그 다음 주는 월요일에 아마 안 할 거야 수업. 아마 하겠지 뭐. 빨간 날인 가야지. 다다음 주도 수요일 또 빨간 날이라서 다다음 주 수요일 또 빨간 날인 가야지. 다다음 주 수요일 빨간 날인 거 몰라? 6월 3일 빨간 날이야? 왜 학교 안 가? 왜 안 가는지 몰라? 다음 주 월요일 왜 안 가는데? 부처님 오신 날? 선거 날이야? 너희 학교에서 선거를 하시겠지? 그래서 학교를 못 가. 선거라도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선거날 나도 잘 모르겠다. 어쨌건 여기까지 하고 센 푸세요. 요거 프린트 좀 나 좀 안 풀었지?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숙제는 되겠죠? 경우의 수 잘해야 돼. 어렵지 않거든. 그리고 그냥 너희는 그 뒤에 걸 하나도 한 게 없어서 경우의 수 그다음 뒤에 행렬이지? 행렬이거든? 얘는 무조건 다 맞아야 돼. 진짜. 얘는 개 쉬워. 왜 쉽냐면 이게 원래 어려운 건데 예를 들어 행렬 옛날의 행렬을 옛날에는 게 나도 행렬 많이 안 배우셔야 되거든? 내보다 2년 선배까지 행렬 많이 배웠어. 그 내용을 100이라고 하면 나는 한 70을 배우셔야 되거든? 근데 내보다 또 후배들은 또 다 배웠어. 100까지 이과들은. 이 교과서 왔다 갔다 해서 아예 빠졌다가 지금은 이 100에서 얼마만 배우냐면 10만 번 배워. 난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가르치거든. 뭔가 행렬을 배우는 목적이 원래 다 있거든. 수학시에서 엄청 중요해 당연히. 근데 지금 너희가 교과서상 행렬 배우잖아? 이걸 왜 배우는지 이해를 납득을 못해. 이거 왜 알아야 돼 내가? 하는 수준이야. 이상한 거 갑자기 그냥 이런 거 나오거든? 이런 이상하게 나와. 매트릭스 하는데 얘를 막 곱하래. 곱하면 이렇게 해서 곱해요. 근데 내가 이거 알아서 못 쓰는데? 왜 배우지? 하나도 모르게 배워 이걸. 진짜 중요한 거거든 원래? 컴퓨터나 이런 데서. 근데 가르치면 난 다 가르쳐야 된다 생각하고 안 가르치면 아예 빼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것만 가르치고 더센 뺐으면 가르치고 왜 가르쳐? 그런 내용이야. 즉 어렵게 못 만들어 문제 자체를. 너무 그냥 이상하게 넣어놔서 내용을. 그래서 경우의 수랑 행렬은 진짜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게 빠르게 기말 전략을 짜셔야 되고 당연히 앞에 단원 그 방부등식 있죠? 걔는 당연히 시험이 어렵게 나올 거고 뒤에 단원 문제를 빨리 풀어서 앞에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확보해야 돼. 방부등식은 빨리 푸는 문제 안 나와. 당연하겠지? 그거는 빨리 풀게 연습, 시간 확보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되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센 프로